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에 작용하는 컨트롤 볼륨이라고 했죠. 제어 최적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기압 경도력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 만류 인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는 힘은 이러한 힘들과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을 앞에서 배웠던 힘들이 진짜 힘이라는 그 개념에 반해서 가짜 힘 혹은 겉보기 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궁극적으로 왜 이런 가짜 힘에 대해서 배우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돌고 있는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회전한다라는 것은 우리 역학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예로서 전향력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기압 경도력과 대표적으로 우리 지구 유체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힘은 전향력이라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향력 혹은 또 다른 가짜 힘으로 원심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향력과 원심력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만 돌고 있는 지구 좌표계 상에서 우리가 역학을 제대로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겉보기 힘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래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관성 좌표계와 비관성 좌표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장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 한 개념인 전형력 그리고 원심력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좌표계에서 역학을 기술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좌표계에서 역학을 기술하냐면 기본적으로 직교 회전 좌표계 라는 특이한 형태의 좌표계에서 우리가 역학을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됩니다. 직교 회전 좌표계라는 것은 특별한 좌표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찰자가 어떤 중위도에 이렇게 뭔가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을 때 이 관찰자를 중심으로 X방향은 동서방향, Y방향은 남북방향, Z방향은 수직방향, 연직방향 이 방향을 기본적으로 관찰자의 머리와 이 수평 방향으로 셋업을 하고 난 이후에 역학을 기술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직교 회전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이게 지구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이게 회전을 하고 있죠. 지구가. 그러면 이 관찰자는 결국은 이렇게 돌게 돼서 낮과 밤을 반복을 할 텐데요. 역학을 기술하는 좌표계 자체도 어떻게 된다? 관찰자를 따라서 계속 회전하게 되죠. 돌게 되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좌표계, 역학을 기술하는 좌표계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학을 이런 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만약에 멀리 이제 지구 밖에 어떤 존재하는 절대적인 절대자가 있어서 이 절대자가 이 좌표계를 X, Y, Z를 임의로 설정해 놓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술한다 했을 때는 겉보기 힘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아까 봤던 우리 앞 강의에서 배웠던 기압 경도력과 만류 인력 같은 것들 실제 힘만 가지고도 역학을 충분히 기술 가능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관찰자를 설정을 해서 좌표계를 설정을 해서 역학을 기술하게 되면 드디어 겉보기 힘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추상적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관성 좌표계와 비관성 좌표계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장 쉬운데요. 자, 먼저
버스에 영희가 타고 있고 밖에서 어떤 사람이 영희를 관찰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은 아까 지구 밖에서 역학을 관찰한다라는 개념하고 동일한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영희가 이 관찰자가 보기에는 버스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영희를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한다고 하면 영희가 점점 가속을 붙어서 오른쪽으로 빨리 움직이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성좌표계에 존재하고 있는 철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버스에 타고 있는 영희를 생각해 봅시다. 영희를 중심으로 X, Y, Z 이런 좌표계를 우리가 설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는 아까 지구에 고정된 회전좌표계, 직교 회전좌표계하고 유사한 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희는 어떤 관찰을 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버스에 타고 있고 버스가 앞으로 가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힘을 받게 되죠? 뭔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게 되죠. 우리는 손잡이를 잡고 열심히 이걸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닥 위에 마찰이 없었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말았겠죠. 그러나 버티고 있는 것은 버스가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는 것처럼 느끼고 있고, 그 힘을 지면을 밟고 있어서 생기는 마찰로 극복하기 때문에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버스 끝에서부터의 좌표는 전혀 영희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물론 버스는 이쪽 방향으로 철수가 보기엔 가속하고 있지만 말이죠. 자, 그렇게 철수가 보기에는 지금 철수가 보기에는 영희에 작용하는 힘은 F는 MA 해서 이 버스가 가속하는 마찰력, 동일한 힘이 되겠죠. 요 A를 주고 있는 그 힘만 알짜힘을 받게 되는데, 영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버스가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뒤로 쏠리는 힘, 마이너스 A의 크기를 지닌 힘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힘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마찰력이 또 오른쪽으로 자기의 발로 극복하기 때문에 마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이 버스를 중심으로 한 좌표계에 있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균형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역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좌표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이 달라집니다. 관성 좌표계에서는 F만 필요했는데, 즉 버스의 가속도하고 F는 MA 관계가 있는 영희를 오른쪽으로 미는 버스의 마찰력, 요 힘만 있으면 모든 역학이 기술된데 반해서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뭔가 작용하고 있는 힘을 도입해야 되고요. 이게 도입한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희는 가만히 서 있으니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마찰력을 느끼는데도 뭔가 서 있으려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좌표계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역학을 기술하는 거에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자연스러운 역학 기술 방법은 관성 좌표계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한 역학의 기술 방법은 비관성 좌표계를 도입해서 이러한 가상의 힘이 존재해서 뭔가 힘의 균형을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상하게 도입되는 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원심력이고요. 또 하나가 코리올리 힘 혹은 전향력이라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모든 힘들은 지금 우리가 지구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회전하는 좌표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좌표계, 지금 이 경우도 가속하는 좌표계죠. 지금 이 경우도 우리 좌표계가 회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속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좌표계가 과속하기 때문에 생기는 가짜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한번 이제 또 살펴보면 이런 판의 바깥에서 이 회전 운동을 살펴보고 있는 관측자가 회전하고 있는 줄에 매달려서 회전하고 있는 박스를 보면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과 수직항력, 앞에서 배웠던 그런 힘들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얘를 회전하게 만들어 두는 실의 힘이 항상 물체에서 중심 방향으로 실의 장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것이 구심력의 형태로서 작용합니다. 이 경우 T는 구심력인 R분의 mv제곱과 동일한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이게 ma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 회전하는 판에 앉아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이 역학은 어떻게 기술이 되냐면, 이 상자를 지금 줄이 당기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회전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판이 굉장히 크다면 내가 회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상하다. 이 줄이 분명히 이 상자를 안으로 당기고 있는데 이 상자는 여기 그대로 있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가상의 힘을 도입해서 이 상자가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평형을 맞춰주자. 그 힘의 크기는 당연히 이제 구심력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도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심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이 비관성 좌표계에서만 존재하는 힘이지 관성 좌표계에서는 얼씬도 못하는 힘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쉽게 여러분들 외우려면 회전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관성 좌표계에서는 구심력,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원심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구심력과 원심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지구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의 기상역학에서 계속 사용할 좌표계는 직교, 회전, 좌표계라고 하였죠. 직교, 회전, 좌표계는 지금 이 회전 원판 위에서 돌고 있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를 세우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심력이 도입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직교 회전 좌표계에서도 분명히 원심력이 도입이 돼야 되고요. 또 전향력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전향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원심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심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원심력의 근간이 되는 구심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심력은 모든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받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물체가 회전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전의 중심으로 집중해서 작용되는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크기의 외부 힘이 작용하면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가속도가 있는 힘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가속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력이 앞에서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면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심력도 기본적으로 크기는 모든 부분에서 중심으로 당기는 힘의 세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문제는 방향이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심력은 실제로 F는 ma를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어떤 형태의 구심력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받고 있다면 시간에 따라 받는 힘의 크기가 같지만 방향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힘은 벡터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힘이 계속 다르게 작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속도가 존재하게 되고요. 따라서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서 가속도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가속도가 바로 구심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심 가속도는 제가 이 강의에서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하나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 다음 식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오메가는 무엇이냐면 시간에 따른 각도의 변화, 요거를 오메가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서 각속도라고 하죠. 각속도가 뭐냐면 지금 반경 R인 요 구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한 바퀴를 돌면 세타가 360도 회전을 하게 되겠죠. 얼마나 빨리 도는가, 시간에 따라서 요 세타가 얼마나 빨리 도는가, 이것을 오메가라고 표현합니다. DTD 세타 혹은 세타 도트라고 표현하겠죠.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속도를 정의했을 때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으로 구심 가속도가 정의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심 가속도가 세지고, 그리고 각속도가 회전 가속도가 세면 셀수록 당연히 구심력이 세지겠죠. 이것을 회전하는 물체가 중심으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회전 운동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형태로의 힘. 그래서 이게 실로 당긴다 그러면 그 구심 가속도가, 구심력이 실이 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이겠죠. 네. 자, 구심력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자, 이제 마찬가지로 회전 원판에서 그 개념에서 마찬가지로 이 지금 어떤 중심으로부터 줄이 있어서 이 지금 공 위에 탄 딱정벌레를 고려하는 상황인데요. 이 딱정벌레가 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굉장히 똑똑한 딱정벌레죠. 자기의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마치 뉴턴처럼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역학법칙을 기술하게 되면 뭔가 이 공이 자꾸 이렇게 마찰력을 작용하게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정지해 있다. 뭔가 힘이 필요하다. 원심력.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 딱정벌레가 느끼기에 자꾸 줄 밖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힘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런 힘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힘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가 발로 안간힘을 써서 지금 이 공에 붙어 있겠죠. 이게 딱정벌레가 이 공을 미는 힘,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공이 지금 딱정벌레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마찰력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두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요 딱정벌레를 중심으로 좌표계를 세웠을 때는 딱정벌레는 전혀 이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심력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제가 이런 개념들을 반복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심력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그래프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놓거나 이런 개념은 정말로 틀린 개념입니다. 구심력은 관성좌표계, 원심력은 비관성좌표계에서 적용되는 힘이라는 것을, 겉보기 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심력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아까 지구좌표계, 회전하는 직교 회전좌표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역학을 기술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특정 위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관찰자가 있다고 하고, 거기다가 직고좌표계를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관찰자가 바라보는 중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교좌표계, 직교회전좌표계는 비관성좌표계라 그랬죠. 그러면 모든 회전하는 물체는 그 원심력을 받는다고 하였죠. 그래서 지금 이 직교회전좌표계에서 사과가 이 관찰자 머리 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직교회전좌표계에서 관찰하는 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를 해보면, 먼저 이 사과는 실질적으로 이 지구가 당기는 힘을 받고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 그림에서 만류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학은 직교 회전좌표계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류인력 외에 이 사과에
작용하는 또 하나의 힘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원심력입니다. 이 원심력은 우리가 앞에서 크기가 구심력과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라고 했고 구심력의 힘은 R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은 마찬가지로 R 오메가 제곱인데 여기서는 오메가 대신에 지구의 회전 각속도를 보통 표현할 때는 오메가라는 기호를 쓰기 때문에 R 오메가 제곱으로 이 사과는 지구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는 이러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에 지금 작용하는 기본적인 힘은 만류인력과 원심력인데 이것을 항상 구별해서 우리가 표현하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G라는 유효중력이라는 것을 개념을 도입해서 두 개를 합해서 기본적으로 유효중력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력이라고 그냥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류인력과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 원심력을 포함한 그러한 힘을 중력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둥근 구체라고 하면 만류인력은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작용하겠지만 자, 유효중력은 지구 중심과 회전하는 물체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 요 두 벡터를 합해서 요 벡터와 요 벡터를 실질적으로 더하게 되면 G라는 값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유효중력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G스타하고 G하고 실질적으로는 G스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유효중력이라는 것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이고 우리가 유효중력을 지구에서 한번 살펴보면 지구가 사실은 둥글다고 하지만 사실은 둥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끊임없이 원심력을 우리 지구가 받고 있는데요. 원심력의 크기는 어땠죠? 지구 반경에 비례하기 때문에 극지역과 적도지역이 받는 기본적인 원심력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고 할 때 지금 극지역에서의 원심력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오메가로 돌고 있을 때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원심력이 제로이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적도지역에서는 원심력을 가장 크게 받겠죠. 그렇다면 유효중력은 어딜까요? 극지역에서 가장 유효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유효중력은 만류인력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크겠고 적도지역에서는 만류인력은 가운데로 잡아당기지만 굉장히 큰 원심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도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힘을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지구는 받아왔기 때문에 이 지구의 모양 자체가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좀 과장하면 타원이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적도지역이 부푼 형태로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적도지역에서 중심으로 끌어당긴 힘이 극지역보다 작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는 아니지만 지구는 이런 타원 형태를 지니게 되고요. 이러한 타원 형태의 지구의 표면을 바로 우리는 지오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오이드는 쉽게 말해서 각 지역에서 유효중력이 수직인 면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Z방향을 국지적 연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극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이 Z방향이고요. 적도지역은 당연히 이 지역이고요. 중위도 지역에서는 타원이긴 하지만 타원의 수직인 면으로 Z방향, 지오이드의 수직인 면으로 Z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오이드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각 지역에서 연직 좌표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오이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오이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만류인력과 원심력을 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효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중력은 그 지오이드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유효 중력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